네, 춘천 철원하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갑을 한기 의원님과 춘천의 갑을 의원들이 다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최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저 박정훈 대령이 부하 직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계한 사령관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또 의리의 상징인 해병대에서 동고동락해왔던 후배 박정훈 대령이 보임해제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훈 대령은 부하 직원 맞습니까? 네, 부하직원 맞습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다.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님,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는 뭐입니까? 군에서 어떤 지휘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그러니까 빨리 해방이 돼서 빨리 민간으로 이첩돼서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네, 것입니다. 군사법제도에 불신이 있었고 네. 또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변사 사건이나 성폭력 범죄 또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첩하게끔 되어 있죠. 변사 사건은 아니고요.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그게 변사 사건 아닙니까? 변사 사건에 관한 그 관리는 군사법상 여전히 저희한테 남아 있고 그것이 저희가 그 최병 사건은 이첩 대상 사건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장관님, 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3대 범죄, 사망사고와 또 성폭력 범죄, 군 입대 전 범죄, 민간 이첩이 얼마나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총 422건입니다. 변사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가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장관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이후로도 민간 이첩된 사건이 총 129건입니다. 변사 사건 7건, 성폭력 사건 112건, 군 입대 전 사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 처음 보시죠? 네. 뭐 제가 이 통계를 정확하게 본 거는 처음입니다. 네. 네. 이 120건의 기억을 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혹시 120건의 사건 중 이첩을 보류 지시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뭐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최해병 사건 한 건이 이첩 보류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다음, 유지현 법무관리관님. 민간으로 이첩한 사건의 발생일, 즉 접수일로부터 실제 민간으로 이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까? 사건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서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입수를 해서 평균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 보시는 대로 평균 73일이 소요되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일, 입대 전 범죄의 경우 38일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소요되는 걸까요? 관리관님. 일단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변사 사건에 대한 검시를 아직 군사범법상 검찰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원인이 된 범죄가 드러나야 이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범죄를 인지를 해야 네, 맞습니다. 이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인지를 하기 위한 과정이 그 정도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모로 규정이나 훈령에 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 훈령 별지 서식 5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훈령입니다. 여기에 죄명, 범죄인지 경위, 범죄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적시하기 위해서 그 길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관리관님, 최근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법사위나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변사 사건이니 민간으로 이첩해야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든 조사든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박정훈 단장의 수사 내지 조사는 직무를 벗어난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사위나 여러 번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변사사건 관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가 돼 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어떤 규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법사위에서 국힘의원들이 박정훈 단장의 수사 내지 조사를 한 직무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틀린 주장이죠. 개별 의원님들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평가를- 인정을 했지 그것은 않았습니까? 제 법리적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리적 판단으로 네, 제 법리적 조사나 판단을 수사를 할 수 말씀드렸습니다. 있고 그 입척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소요 네. 기간이. 네.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을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박정훈 대령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항명에 대한 부분은 무단 이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첩의 과정에 대한 조사 수사가 이첩 과정까지 다 연계돼 가지고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수사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하고 저 논리하고는 뭐 일맥상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뭐 예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좀 빠져나가시네요.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장관님, 네. 다음 화면을 한번 일부 더 봐주시죠.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보신 화면일 텐데 최근 국회 출석하셔가지고 최병선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던 답변의 화면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당시 국방위 간사로 계시면서 총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몇 통의 관계자, 사건 관계자가 총 17명인데요. 몇 통의 통화를 우리 장관님, 간사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통화 기록을 뽑아보지 못했는데 뭐 다음 화면 어떤 한번 보도에는 봐주시죠. 13회도 있고 18회도 있고 뭐 이렇게 보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총 18회 이렇게 통화를 예,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3번의 문자를 좀 예. 받으셨고요. 그런데 혹시 뭐 이 시점에 뭐 이렇게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이나 주요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한 것은 뭐 최혜병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요한 국방 현안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뭐 북한의 도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실 3월에 작년 3월에 김병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초급 간부 그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8월 중순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초급 간부 그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 UFS나 당시 또 잼버리의 군 지원 이런 문제로 좀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 기간 내에 총 17명이 206회에 걸쳐서 12시간 16분 12초 했는데 17명 중에서 가장 통화 기록이 많은 7명의 상위 내역이고 그 중간에 신원식 그때 당시의 간사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뭐 유종석 국방부 장관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 대통령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가장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주요한 사건 관계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또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현지 장관하고 통화를 한 것이 그 내용하고는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종석 장관하고 통화한 게 새벽 5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허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거 예, 있으십니까? 잠깐 뭐 이종섭 장관이 그때 우즈베키스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있을 때 제가 통한 기억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때 뭐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 최혜병 사건하고 그 여당 간사인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만일 관련이 있는데 굳이 그와 간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최혜병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 통화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의원님들 오전